네, 2023년 10월 2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K방산 굉장히 좋아하고 잘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그늘이 있고 뒷면이 있죠. 우리 K방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 퍼펙트한 정보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천궁2라고 있습니다. 정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 군이 쏜 천궁2가 올라가서 탁 맞춰서 날려버리는 거죠.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천궁2는 UAE에 수출했고 우리 군에도 공급했고 아주 상당히 효자 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천궁2는 정미사일이 예고하고 쏩니까? 갑자기 팍 쏘죠. 우리를 때리는 핵미사일이든 뭐든 갑자기 날라옵니다. 그럼 서울이나 주요 부대 막으려면 우리도 갑자기 팍 쏴야 돼요. 갑자기 쏘려면은 그 미사일은 액체 로켓이면 안 됩니다. 액체는 발사하기 전에 하루 전날부터 넣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을 씁니다. 고체는 넣어놓고 있다가 발사 명령만 내리면 그냥 불이 붙어 확 날아갑니다. 자, 이게 미사일입니다. 우주 발사체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여기서 불이 나오죠. 불이 나오는 부분을 노즐이라 그럽니다. 비행기에서도 엔진에서 있으면 엔진에서 뒤로 불이 확 나면서 비행기가 앞으로 확 가잖아요. 이거 노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노즐이 갑자기 불이 붙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우면은 이 노즐을 이루고 있는 금속 부분이 녹아버리면은 이게 똑바로 못 가죠. 노즐은 반드시 온도에 견뎌야 됩니다. 한 3000도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 안에는 고체 연료가 쑥 가득 차 있어요. 앞부분에는 적 미사일을 때리는 뭐 탄두가 있더라도 여기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럼 연료가 타들어가죠. 타들어가면서 계속 불이 나오니까 이 몸통 안으로도 불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타들어가니까 이 안에서부터 불길이 나오면서 노즐로 불이 뿜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몸통이 이 뜨거운 열을 받아갖고 변형되면은 미사일이 이렇게 지랄탄이 돼서 못 맞추죠. 그래서 몸통이 이 불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미사일 몸통하고 이 노즐은 특수하게 만듭니다. 그걸 내열재라 그러는데 아주 고온을 견디는 가장 좋은 거는 세라믹, 도자기예요, 도자기. 그 세라믹 기술을 가지고 ICBM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갈 때 바깥으로도 굉장히 공기랑 마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더 큰 마찰이 타서 지구로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다 타버릴 정도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ICBM이 지구로 떨어지다 타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세라믹을 해갖고 견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도 지구로 돌아올 때 타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니까 세라믹으로 처리를 하죠. 이렇게 세라믹으로 내열재를 만드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섬유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특수 기술을 하게 되면 이게 열에 견디는 압착을 하고 이 옷 섬유를 가지고요. 압착하면은 원래 옷은 가볍잖아요. 금속보다가. 요즘 아주 최첨단 비행기는 섬유를 압착한 거를 날개로 씁니다. 아주 단단한 날개가 되고 가볍죠. 열에도 견디고. 그 노즐하고 미사일 몸통 안에 들어가는 그 내열재는 우리는 어디에서 만들어 왔느냐?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벨라루스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벨라루스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때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 동맹국이 벨라루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주요 부대는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벨라루스 가까이 있거든. 그래서 벨라루스로부터 쳐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도 제재하지만 벨라루스도 제재를 합니다. 우리 이 천궁 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은 원래 러시아제 S-300을 원형으로 합니다. S-300. 그러니까
주요 부품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잖아요. 근데 소련이 깨지면서 미사일 기술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 ICBM 가지고 우주 발사를 하는데 그 기술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장거리 ICBM용 엔진이 걔네가 만든 게 RD-250인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그걸 토대로 지금 화성 13, 15, 17이라고 하는 ICBM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갖고 벨라 흩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는 S-300을 토대로 천공2를 만들다 보니까 이 미사일, 로켓, 연료통과 노즐을 구성하는 내열 섬유를 만드는 거는 벨라루스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근데 벨라루스가 국제적 제재를 당하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그전부터 높았죠. 그래서 국산화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제 내열재는 누가 수입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H기업이 수입을 해서 ADD에 주문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천공2를 만들고 천공2뿐만 아니라 이제 함대공, 배에서 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 배에서 쏴서 적기 잡는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도 다 이게 들어가는데 H4가 수입해서 ADD에 제공하면 ADD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H4는 직접 자기네가 벨라루스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N사라 그랬대요. N사한테 이게 이제 부품 수입 전문 회사인데 거기서 늘 수입해 왔었죠. 근데 벨라루스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되고 하고 또 우리도 뭐 벨라루스가 그 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때리기 전부터 많이 친러열화를 보였기 때문에 국산화하자. 그래서 이제 시도가 된 겁니다. 국산화하게 되면은 그 국산화된 제품은 누군가가 개발하게 되면 아까 말한 ADD에 이 제공하는 H사가 받아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그 대학 교수님들, 공대 교수님들이 요즘 시끄러운데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줘요. 무슨 뭘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막 교수들이 응찰을 합니다. 그래갖고 받아내갖고 그 개발을 해서 일정 기간 내에 납품을 하면은 이제 돈을 받죠. 그 돈을 이제 학교도 받고 대학 교수도 받아가지고 자기도 쓰죠. 연구비로도 쓰고. 그래서 그걸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석사생, 박사생, 또 박사 마친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공과대학 가보면은 조교를 하지 않아도 그 각 교수가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고용해서 봉급을 주면은 그 친구들은 그걸로 학비를 내고 공부하면서 이 연구에 참여하고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과학기술이 인재를 키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과학기술계를 쭉 지켜보니까 그렇게 교수님들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 중에 제 과장되게 얘기하면 99%가 쓰레기입니다. 시장성이 없어요. 과장입니다. 과장 안 하면 90%가 사장됩니다. 그럼 왜 기업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주고 정부도 주고 하는데 왜 주느냐? 그냥 우호 세력 확보 같아요. 그 기업에서 주는 거는 기업 예산으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정부에서 발주하는 과학기술 돈이 R&D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GNP 대비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좋은 대학 가보면요. 프로젝트 하는 교수들이 연구실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은 데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가보면은 뭐 다른 대학은 공과대학 건물 하나 안에 뭐 여러 과가 있는데 서울대는 큰 건물 하나가 한 과예요. 그리고 각 교수님들이 여러 개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 같으면 공과대학 해당되는 게 한 개 과가 됩니다. 그 정도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 근데 기업들은 그걸 함으로 해갖고 그 교수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죠. 그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R&D를 하라라는 것 때문에 R&D를 그렇게 발주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공생관계가 되죠. 이 문과 쪽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은 손가락 빨고 공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들과 동으로 상당히 해피한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ADD도 자 이렇게 내열재를 개발하는 걸 누가 하겠느냐라고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니까 전북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응찰을 해서 따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박사들이 모여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같은 데서 개발할 수도 있죠. 근데 각 대학에서는 석사 재학생, 그 다음에 박사 재학생, 박사 마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박사로만 구성된 기업연구소나 국제연구소보다는 좀 못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학교에서 이렇게 받아가서 전북의 모 대학에서 모 교수님 팀이 개발을 시도했는데 그때는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ADD가 갖고 와서 시험을 해보니까 성능이 됐어. 그래서 통과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북에 있는 모 대학 팀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그때 시험 통과시킨 거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벨라루스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투서가 들어가서 ADD가 이제 최종적이니까 ADD가 이제 해보니까 처음엔 아니다. 제대로 개발한 거다 하고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연구비를 제대로 안 썼고 유용했고 그래서 못했다라고 나니까 또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ADD는 문제 없다라 그랬습니다. ADD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요 개발은 이제 그 전북에 있는 뭐 교수팀, 그 연구팀은 뭐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소형 벤처기업. 근데 과거에 뭐 해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걸 딸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우리나라 유명한 방산기업인 하나를 집어넣어서 AD가 하나한테 주면 하나가 여기다가 발주를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북의 그 교수팀 기업은 물론이고 원계약적인 하나가 부정당 업체가 돼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다 참여를 못합니다. 특히 하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지금 하나가 한국 방산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하나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ADD를 보게 되면 ADD는 실적 없는 그 교수팀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하나가 어차피 이걸 교립하는데 나중에 이제 천궁을 하는데 참여하니까 니들이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그게 이제 벨라루스 거를 갖고 와서 한 거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ADD가 2번 조사했는데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안규백 의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방사청이 나서서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부 제보자가 맞는 것 같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전북의 그 교수팀들이 한 게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동안에도 이제 천궁2나 함대공 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벨라루스에서 수입해왔고 그거를 한국의 H기업이 만들어가지고 부품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그 수입한 거를 N사가 수입한다 그랬죠. H사의 그 하청업체로서. 그것이 전북의 한 교수팀으로 가가지고 그걸 갖고 실험을 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H기업이 N사를 통해서 벨라루스에 수입한 거를 다른 기업이 빌려줬다 이렇게 되면요. 어쨌든 이거 수입할 때도 정부 돈을 받아 수입한 건데 정부 구매 물자를 임의로 다른 데 줬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H기업이나 N기업이 다 우리 천궁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기업인데 부정당으로 딱 걸리면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벨라루스에서 갖고 온 거를 자기네 거 갖고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걸로 시험평가를 하고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다시 감사가 들어갔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각 대학 교수님들한테 나눠주는 R&D 비용을 문제가 많다고 줄이니까 조선동아일보에서 왜 정부에서 과학기술 예산을 줄이냐 그러는데 아까 제가 허드에서 99% 개발한 게 쓰레기고 그건 과장이다. 90% 이상이 시장에 안 나오고 연구한 걸로 끝낸다. 그냥 기업체에서는 자기네 친기업 교수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성이 없는 것만 개발한다. 정부가 발주한 것도 사실은 그런 면이 많다. 그래서 늘 다툽니다. 그래갖고 이게 교수팀들에서 쓴 거 영수증 정리하는 게 그 연구팀에 있는 대학원생 중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해요. 뭐 주로 밥 먹은 거를 어떻게 회의비 이렇게 돌려.
그래서 공대 교수님들이 해외 연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가서 뭐 그냥 뭐 포럼 참가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다음에 책 사갖고 오고 뭐. 그래서 낭비가 많아요. 윤석열 정책을 줄인다 그러니까 막 과학기술정통부인가 거기서 줄인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줄여야 됩니다. 사실. 정부 도산이 너무 막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이제 천궁이나 함대공 미사일이나 그 다음에 우리 현무 같은 지대지 미사일에도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제작하는 데가 하나, 그 다음에 풍산, LIG인데 지금 하나가 이 중에 하나 부정당하러 걸리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전전긍긍입니다. 그리고 왜 개발 못했지?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약간 나오고 있는데 이 K방산에서 이렇게 국산화한다고 해서 국산화되지 않았고 국산을 덮기 위해서 가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AD도 움직였다 그러면 문제가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근데 그걸 만약 조작하는 과정에서 정부 돈으로 구매한 거를 저쪽에 빌려줘서 시험을 하게 해서 통과시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산화 됐다라고 하는 게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 ADD가 통과됐다라 그랬는데 2021년인가? 근데 지금까지도 LIG하고 하나에서는 전북 교수님 팀이 만들어서 H사가 제작하는 그 물품을 쓰지 않고 벨라루스에서 수입한 걸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재고가 쌓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 못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입품을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K방산의 어두운 몸을 없애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K방산 그리고 우리 ADD 문제인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ADD가 뭐 좀 해봐라 그래서 ADD가 소총 대포 직접 만들었어요. 근데 ADD가 상당히 커지고 나니까 자기네는 이제 방위사업청이 있잖아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위사업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라고 발주를 하면 ADD가 받아. 그리고 자기네가 개발하지 않아. 이걸 또 나눠줘. 여러 기업에. 그러니까 방사청 하나만 된 거 ADD도 같이 해. 그리고 최종은 ADD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사일 조립 이런 것도 LIG나 하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ADD가 사실 필요가 없어.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KF-21 개발하는 것도요. ADD가 하는 것 같지만은 카이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ADD가 앉아갖고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것도 그 위에 방사청이 있어. 옥상옥이에요. 우리 ADD를 사실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ADD한테는 핵무기하고 전략무기만 만드는 거 주고 나머지는 그냥 기업들한테 방사청이 바로 발주해도 돼요. 이 ADD 중간에 껴가지고 이 사람들도 뭐 해외 시차 간다고 돈 쓰고 성공하게 되면 성과급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본부부에. 근데 이게 이제 실패했다 그러면 문제 커지니까 ADD는 2번 자체 감사해서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성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ADD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거 많은데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잡는 노력도 추가되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저는 의견 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